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잠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다음 주를 내다보는 해안, 이 시간 얻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네, 오늘 잠시 놀러 왔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또 솔루션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 줄평부터 해주세요. 네, 정강 후약 흐름, 쉬어가야 좋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또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앵커님하고도 이제 간간히 만나니까 좀 독특하게 하락할 때마다 저는 주식 비중 확대를 좀 외쳐왔었습니다.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예상은 이제 적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과열 시그널이 있고요. 어제 그 스페셜런 시간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제가 보는 그 통계 확률의 나스닥 단기 반등 포인트는 25,500포인트로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딱 지점까지 일단 왔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상당히 과열권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좀 불편했던 그 역사, 기억이 좀 떠오르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뭔가의 매크로 변수의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면서 증시를 좀 찍어 누른다든지, 엉뚱한 반도체의 피크아웃 논란. 이런 게 이제 너무 좀 싫었죠. 그러면 지금은 건강한 조정이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 명절이 끝나고 나서 19,500포인트를 강하게 사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50pp 이하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쉽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단지 이제 50pp를 넘어간다면 증시가 위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체감 지수가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 과대낙폭 반등이 다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어제에 이어서 연속 상승인데 나스닥을 조금 부추긴 움직임은 중국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모습인데 어제도 좀 보여드렸죠. 정말로 수직 상승 로켓입니다. 이렇게 지준율이나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0.5%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양회 때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MLF, LPR, 지준율, 그리고 모기지까지. 그러면 중국은 확실히 좀 의도가 보이는데 좀 급한가 보죠. 확실히 내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고.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건 상해 종합지수 현물 차트 모습입니다. 너무 양봉이 크기가 큽니다. 네, 급등으로 갔고 그래서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 좀 보시죠. 중국이 좀 끌어올렸는데 상해 종합지수도 여러분 거의 회기선까지 돌아왔다가 금주의 장대 양봉 3,000포인트입니다.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사실상 오늘 미국 증시가 본장 개장해서 좀 쉬어주는 게 뺄 때 시원하게 저희 쉴 때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면 올라갈 때도 지지부진하게 올라갑니다. 네, 물론 이제 급락으로 오면 V자 반등이 있습니다만은 속도 문제인데 좀 쉬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쉬어주면 나쁜 것보다는 더 좋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고 약간 조정. 19,500포인트를 테스트하는. 양대 지수로 넘어와 보시죠. 양대 지수에 관해서 어제의 연속 선상인데 요즘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KRX 바이오 반도체, KRX 2차전지 탑10 이러는데 지금 코스피 모습인데 제가 원하는 선 다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600선, 2650선에서 2700선까지를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정말 과열해서 고공행진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갈 수 있을까?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갭 하락에 했던 부분이 코스피에 흔적이 남아있죠. 여기 2770선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대금 가지고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눌림목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키워드죠. 이제 눌림목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첫 번째. 눌림목이 진행됐을 때 어느 섹터를 잡을 것이냐. 반도체를 잡을 것이냐, 2차전지를 잡을 것이냐, 제약바이오 할 것이냐, 소외주 할 것이냐. 그럼 중국 관련주 소외주 여전히 돌고 있고, 오늘 메타버스 디스플레이까지 좀 가세한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여전히 10월에 눌러주면 시장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안 눌러주면 좀 피곤해요, 여러분들. 좀 눌러줘야 됩니다. 확실히 쉴 때는 좀 쉬어주는 게 좋고요. 쉬어줄 때 이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게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
반도체도 결코 반등이 약하지 않고 또 2차 전지도 사부작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린 신이 아니에요. 의사결정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그러면 뭐겠습니까? 주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차이만 좀 두시되 편제를 해 두시고요.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최근에 이틀 올라왔지만 제약바이오도 조금 고점에서 이제 눌림목이 끝나면 다시 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도주는 포트폴리오 편제, 소외주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극단적인 전략. 해지를 할 때는 짧게 치고 빠지든지 지금 중국 관련주가 3일 연속 가는데 아니면 아예 길게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아예 길게 해지 전략은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쉴 때 확실히 쉬어야지 더 오래, 더 강하게 갈 수 있어서 이런 조정은 반갑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눠서 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정해서 우리가 들고 갈 수 없으니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골고루 가져가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 키워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골라주신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외주 조금 전에 한 줄 평하면서 얘기를 조금씩은 다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밖에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의 맥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반도체 많이 오를 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투자 전략이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하이닉스 모습을 보시죠. 오늘 뭐 몇몇 종목들 아직까지 좀 지금 시세 보니까 괜찮습니다. 뭐 게이시텍이나 어제는 워낙 좋았는데 제가 보는 하이닉스의 반등선은 다 왔습니다.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 지금 분홍색으로 된 표시가 여러분들 갭 상승 구간입니다. 갭 상승 이론에 대해서 몇 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사실 어제 갭 상승 갔던 부분이 다주 참가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갭이 워낙 크게 떴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제 진입을 하려면 뭐 SK하이닉스가 단기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한 17만 8천 원 요 정도에 약간 눌러줄 때 트라이를 했어야 되고 오늘 또 갭으로 떠서 갔죠. 오늘 갭은 시세 분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뭐냐 시가 언저리에서 조금 높은 언저리 시가가 즉 고가가 되고 차익 실현이 계속 쏟아지면서 갭을 메꾸기 시작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오늘 떴던 갭이 메꿔질까요? 네, 메꿔지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징검다리 연휴가 좀 있는 상태고 미국 시장에 과열 단기 시그널이 있고 중국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다음 주부터 국경절입니다. 중국이 쉬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개장 시간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내려가서 드디어 기관 행보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좀 안 좋냐? 어제 HBM3 이제 SK하이닉스 12단 양산 소식이 있었는데 전방적으로 지금 파운드리도 점유율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고 뭐 삼성전자의 HBM 얘기에 대해 잘 안 하시던데 8단까지 됐습니다. 8단까지. 네, 8단까지 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네. 뭐 12단도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피해를 보는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워낙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의 3강 구도가 다 같이 지금은 과수요 측면 쪽에서 수요를 보는 쪽인데 단지 이제 하이닉스하고 점유율 격차를 빨리 줄이고 동일 선상에서는 이제 포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포커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방선은 밉이니까 IT 가전 쪽도 좀 살아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밸류업 지수의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적극 추매 구간이다. 단지 이제 혹독한 겨울이 뭐 있을 거라는 평인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지금 영업이익 그 매출액이 81조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지켜봐야죠. 네, 81조 나오면 또 그 악의적인 리포트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하이닉스도 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해요. 네, 여러분들 중소형 종목들도 좀 쉬고 어제 뭐 많이 좋았던 STI 정도 오늘 조금 1.8% 올라가고 HBM 쪽에 K시텍 하나 더 보시죠. 네, K시텍.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검사 장비
오늘 KC텍 2.82 36,500원, 뭐 파크 시스템즈 5일선 키 맞추기 진행됐고요. 파크 시스템즈도 지금 16만 5천 원부터 올랐으니까 사실 적게 오른 쪽은 아니에요. 오로스,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특히 넥스틴도 요즘이 아니고 원래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넥스틴은 좀 보시죠. 네, 지금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네. 넥스틴 주가 모습인데 이 회사는 실적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반기 때 코스닥 중에서 영업이익 쪽에서 넥스틴이 1위였었죠. 좋게 보고 있고요. 한 25% 정도 낙폭과대 반등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전일 주가에 선반영된 효과가 있지만 지금 마이크론 호실적이 나왔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전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겠죠. 결국은 눌림목 구간에 좀 잡고 과대 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더 시간 투자하고 기간 투자 전략 설정해서 가져가는 전략. 지금 시장 자체는 여전히 레거시에 대한 비관론이 있습니다. 정통 디램 낸드에 대해서. 분명히 회복 더딘 측면도 있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지배했던 비관론은 어찌됐건 HBM3 12단 양산을 하고 젠슨 황이 나와서 시장을 불식을 잠재우고 실적으로 화답까지 하게 되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고점 돌파는 안 되더라도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집 전략은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보통은 이 분기 넘어가고 나서 첫 주에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1일과 3일이 이 휴장인 관계로 아마도 4일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함해서 거래일로 따지면 3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 발표 전후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시는 거죠? 뭐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 레거시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앵커님. 그러니까 뭐 정통 디램 랜드에 관해서는 사실상 뭐 가치주 형태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정점 찍고 좀 내려가는데 동의합니다. 단지 AI 반도체, 즉 HBM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또 엔비디아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팹리스 업체들의 노력. 그러니까 팹리스 시장에 대한 크기는 반도체에 지금까지는 경기 사이클을 탔는데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략 포인트를 반도체가 더불어서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아마 내년에 분명히 도드라지는 스타가 10배거 종목이 또 나올 겁니다. 단지 난이도는 최상위 업이 됐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적정선 뭐 레인지 범위로 SK하이닉스는 15만 1,000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시장이 나쁘더라도 기관 행보를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내년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좀 자세하게 봤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2차 전지도 꼽아주셨는데 어제는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2차 전지도 숨고르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오늘의 흐름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 뭘까요? 네, 단기 반등세 이후 눌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시 이쪽도 쉬어야지 더 간다라는 생각이시네요. 네, 주봉 모습인데요. 우선 뭐 윤성 FNC 간단하게 보고 이 종목이 지금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밸류업에 들어갔어요. 사실 선정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만 29%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가고 있는 SDI 모습인데 SDI는 이번 주에 한 3% 정도 올랐어요. 근데 3주 동안의 상승 동력이 여러분들 거의 1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LG엔솔 모습. LG엔솔은 지난 한 6주 전은 좋았는데 3주 정도 기간 행보를 치고 뭐라 그랬죠 어제? 42만 원. 똑같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못 넘어갔어요. LG엔솔 모습인데 오늘도 못 넘어갔고 SDI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가 평단이 38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제가 37만 8천 원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절대 임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임계 저항점이 깨지지 않아야지만 빠르게 41만 5천 원에 도달할 터인데 어제 제가 LNF로 증명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오늘도 37만 8천 원 무너지면 밑으로 조금 더 눌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중장기 가져가시는 분들은 눌러주면 더 땡큐죠. 추가 매수 가능하고 더 살 수 있고. 지금 단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 좀 보시죠. 에코프로 BM은 제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18만 원, 19만 원인데 오늘 뭐 19만 1천 원까지 지금 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제가 보는 선까지는 다 왔습니다. 낙폭과대 반등, 기술적 반등.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분기 실적이 좀 무섭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 뭐 SDI라든지
뭐 PNT, CIS, 뭐 윤성 FNC, 나노신 소재, 제이오 이 정도 뭐 기타 소재 2차전지 장비, 삼성 SDI 정도로 제외하고는 사실 양극재단 3분기 실적이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2차전지를 사면 영업이익률 1%짜리 산다고 좀 뭐라고 해요. 네. 단지 저는 지금 가격이 싸다고 판단이 들어서 계속 2차전지를 최근에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의 기술적인 모습은 에코프로 BM 19만원, LNF 11만원, LNF 좀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25만원. 어제 그래서 LNF가 여러분들 넘어간 거예요. 지금 11만원을 넘어가니까 눌림목이 가도 11만원이나 10만 8천원에서 눌림목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은 강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면 눌림목 구간이 더 밑에서 형성될 거예요. 어제 누가 포스코 퓨처엠을 질문하시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25만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말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왜냐하면 전방 산업의 개선이 미비하니까 확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죠. 지금 그게 없어요. LNF가 가장 빨랐고 오늘 조금만 더 동반시키면 사실상 괜찮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징검다리 휴일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조 지표가 중요하진 않은데요. 지금 이건 스토믹 패스트 슬로우 기준인데 93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최근에 올해 3월부터 스토믹 패스트 슬로우가 93에 육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최대치 과열이거든요. 쉴 수밖에 없고 이건 에코프로 BM 모습인데 에코프로 BM도 93입니다. 결국은 양극재단이 됐던 셀이 됐건 장비가 됐건 지금 강하게 어떤 그 저항점들을 돌파를 못하면 좀 눌러줄 것이다. 단지 눌러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좋고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 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방산업계에서는 아직 미비하다. 실적에 대한 호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눌림목에 대한 응축이 좀 더 높이 날기 위한 과정이고 중장기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섹터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분기 실적 발표 10월 달에 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사항으로 삼아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조금 나눠서 좀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소외주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또 소외주 짚어주셨죠. 소외주, 중국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을 이 시간에 많이 좀 봐주셨는데 오늘 다시금 또 매기가 이쪽으로 와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소외주 어떤 평가하시겠어요? 네, 그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오늘은 한 줄 평이 일단 주도주 tum바구니 수급 유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주도주 틈바구니 수급 유입이 돼서 지금 좀 주목받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눈에 띄는 그런 소외주들 몇몇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나쁘게는 보지 않았고 이제 3일 전에 그 새로우신 앵커님하고 그 합을 맞출 때 이런 코멘트를 들었거든요. 소외주는 좀 극단적인 전략을 쓰자. 그리고 그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연속성을 체크하자 그랬는데 오늘 3일차인데 지금 소외주가 연속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중국 경기 부양책이 지금 너무 세요. 양해 때도 안 나온 통화정책의 유동성 공급이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이 붙었고요. 이건 코스맥스 모습인데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딱 지금 3일 전인데 이때 거래량 동반되면서 고가가 13%, 종가 마감이 5.9%대 됐는데 어제 키 맞추기 하더니 오늘 떴습니다. 그나마 여기 뭐 실적이 났죠. 네, 사실은. 네, 중국하고 미국 좀 보수적인데 이게 아모레인데 어제 좀 키 맞추기 하더니 5.86% 떴고요. 네. 사실은 이런 정도면 지금 중국 안에서도 소외주들,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피부 미용 뭐 돌아가면서 순환매 간다고 좀 보여지고요. 워낙 지금 유동성 공급 효과가 크다. 오늘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조금 쉬어가는 측면에서 틈바구니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오늘 뭐 이제 메타에서 사실 이 이야기하면 너무 끝이 없고 앵커님이랑 다음에 한번 뭐 자리를 만들어 보고요. 사실 우리 앵커님하고 방송하면 되게 힘듭니다. 질문이 너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소외주 중에 메타버스 좀 가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맥스트 상한가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 뭐 좀 올랐는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네, 간단합니다. 따라가시면 나는 완벽하게 트레이딩의 고수고 내 철학에 세워져 있다. 그러신 분들만 하세요. 사실상 실적 하나도 없는 기업들이고요. 안 되고
그나마 오늘 좀 돌아가는 것 중에 뭐 유플렉스 요거는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어제 거래량이 만들어졌을 때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변곡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예뻤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좀 예쁜 부분이 있었고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하고 좀 다르게 조금 실적이 있는 쪽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지금 역성장했거든요. 2022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좋게 보진 않는데 메타에서 결국은 온 디바이스의 여러 형태를 구현하겠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대폰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중에서 먼저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통번역 기능을 추가하면서 된 건데 쉬운 기술일 줄 알았는데 애플을 지금 못 따라왔죠. 사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자동차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 차는 다 타니까. 뭐 전기차가 오든 내연기관이든 자율주행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 했고. 근데 메타에서 이제 안경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안경 시제품 이름이 오라이언이던데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주식이 굉장히 산업이 변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하고 접목되는 요소가 높아야 되거든요. 휴대폰은 확실히 높고 차는 높은 거 알겠는데 안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은 좀 단기적이고 기술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흘러서 뭐 오라이언이 됐든 안경이 됐든 시계가 됐건 뭔가 온디바이스 AI의 새로운 형태가 생긴다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소외주 쪽에서는 여전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외주는 짧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뉴프렉스는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또 살짝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서 또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이 시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2차전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LNF 이 종목이 엊그저께입니다. 엊그저께 이 시간에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신 가격이 11만 3천 원이었죠. 그래서 수익률 8.4%, 기간 대비로는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어제 이 종목이 10%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밀리는 게 없습니다. 거의 보합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여전히 목표가를 상회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LNF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거는 사실 저랑 앵커님 이제 수요일 날 방송에서 만났던 건데, 이 지금 통계 확률 연구를 한 지 한 11개월 채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게 행복한 게 지금 한 달 동안 한 번도 일단 손실 없이 가고 있거든요. 제 개인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12만 원까지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좀 열려 있어요. 단지 단기 과열인 모습은 앵커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개월 목표가를 쓸 때 하루부터 1개월까지 미니멈 하루, 맥시멈 이제 1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목표가면 포워드 기준은 12달이면 하루부터 12달인데 지금 이제 도달했거든요. 제가 보는 목표가는. 그러면 그 12만 원 이상의 추정 실적에 대한 목표가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추정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통계 확률로 만들어 봤는데 1개월 이상 보유한다고 해서 강하게 막 13만 원을 돌파하고 이런 스토리라인은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부하는 교과서적인 지지 저항을 판단하더라도 12만 원의 단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이제 LNF는 조금 더 눌러줘서 힘을 응축시키면 좋지 않겠나. 단지 눌러줄 때 매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면 힘 못 씁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면서 다음 2차 추가 목표가 보유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12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LNF 12만 원, 요거는 알겠고요. 중간에 이 통계 확률 뭐 기법이라고 해야 될지 이 부분 요즘에 연구하시느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신다고 네 얘기를 좀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전문가님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피로감도 같이 좀 엿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어떤 기법인지 살짝 좀 알려주세요. 기법은 아니고 이제 뭐 교과서적인 내용의 해석에 대한 것들은 책들은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책들은 저희가 그는 캔들 패턴 이런 거 다 일본 거거든요. 스티븐 니슨이나 뭐 존 제이 머피, 볼코우스키, 알렉산더 엘더 뭐 요 정도 이렇게 책들을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트레이딩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고 제가 하는 통계는 이제 수학적, 과학적으로 좀 코딩을 해서요. 내가 보는 지지 저항에서 늘 시청자들의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 못 시켜주니까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냐. 전문가님 언제 가요? 얼마 정도 보유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이랬는데 내가 보는 지지 저항 지점에서 내가 얼마 정도 보유하고 손절가를 지켰을 때 이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수학으로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의 어떤 시황적 요소와 접목해서 교집합 요소를 찾아가니까 한 달 동안의 결과물은 한 번도 손실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숫자로 증명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단순히 뭐 될 겁니다. 이 꿈을 따라서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확률, 통계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의 스페셜 원 시간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 시간에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저녁 9시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담 접수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0221-2188번으로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오후도 성우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